안녕하세요. 하얀 동안 크리에이터 제이입니다. 액션캠의 원조 2022년 가을에 출시한 고프로의 장단점 리뷰를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보면서 만든 영상이니 앞으로 다가올 여행 시즌에 어울리는 액션캠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작 및 제품 지원 없이 순수 내돈내산 솔직한 리뷰 영상을 구성했으며 작년 9월 중순에 구매 후 실제로 몇 달간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기 리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장점은 상하로 넓어진 센서의 크기입니다. 촬영한 영상을 가로나 세로 비율로 추출해서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8:7로 촬영하는 경우 위아래로 구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점은 후 작업 시에 편리했으며 주로 사용하는 4:3 비율로 촬영 시에도 360도 수평 고정이 된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하로 넓어진 센서를 이용하면 저조도의 상황에서도 꽤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해상도 및 용량이 큰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따라서 재생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비트의 색심도는 현장에서 보는 색감을 잘 전달해 주었고 기본 색감으로 촬영해도 별도의 색 보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결과물을 주었습니다. HDR로 촬영을 하거나 D-Cinelike 같은 컬러 프로파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 SDR 설정에서 10비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색 보정이 어려운 입문자분들이나 빨리 영상을 공유해야 하는 분들께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는데요. 10비트는 120프레임을 포함한 4K 이상의 해상도에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8:7, 16:9에서는 지원을 하지만 그 중간인 4:3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의아했습니다. 액션캠에서는 영상 이미지 안정화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고프로의 하이퍼 스무스는 주간에 사용할 경우 기계식 짐벌에 버금가는 결과물을 주었습니다. 예제 영상처럼 하이퍼 스무스 끄기, 켜기, 부스트, 자동 부스트 이 4가지 설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뛰는 상황에서 자동 부스트의 이미지 안정화는 많이 인상적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액션캠이라고 하려면 기본 방수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별도의 방수 하우징을 하지 않아도 해수나 담수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으며 아주 과격한 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물놀이를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장시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타사 제품의 경우 하우징이 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하우징 없이 몇 시간 사용하니 김서림이 발생해서 영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고프로를 장시간 물에서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렌즈에 물이 들어가진 않지만 렌즈 캡 사이에 물이 들어가 머물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수에서 사용한 후에는 민물로 씻어내고 렌즈 캡을 조심스럽게 분리한 후 고무 보호막 밑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외관을 약간 바꿔서 하우징이나 마운팅하는 곳을 전작과 호환되지 않게 만드는 모델들이 있는데요. 고프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최대한 외관의 크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번 새로운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디자인 우려먹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액세서리 등을 함께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추가 구매를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9세대부터 이번에 출시된 11까지 렌즈 보호캡, 배터리, 미디어 모듈 등이 동일하게 호환되는데요. 본체만 구매해서 기존에 보유한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실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새 세대의 모델의 외관이 동일해서 몇 년이 지나도 필요한 액세서리가 단종되지 않고 쉽게 다시 구매를 할 수 있는 점은 하나의 모델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좋았습니다. 메뉴의 구성은 간결하고 직관적이라서 적응하기 쉬웠고 원하는 맞춤 설정으로 바꾸기에도 좋았습니다. 프리셋을 가볍게 눌러주면 저장된 프리셋 목록으로 넘어간 후 선택할 수 있었고 프리셋을 꾹 길게 눌러주면 해당 프리셋의 세부 메뉴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바탕화면에는 총 4개의 단축 메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세부 메뉴를 거치지 않고 해당 단축 메뉴를 꾹 눌러주면 간편하게 다른 메뉴로 변경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스타트 레일, 라이트 트레일, 자동차 궤적 촬영 기능은 초보자들도 어려운 촬영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점도 실제 사용 시에 많이 유용했습니다. 액션캠 중에서 가장 큰 화면을 가지고 있어서 촬영된 영상을 다시 보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촬영된 슬로우 모션이나 타임랩스 등을 간단히 확인할 때 별도의 앱을 통하거나 스마트폰에 연결 없이 바로 고프로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야외 촬영 시에 많이 편했습니다. 앱과의 연결도 안정적이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리 보기 및 다운로드를 쉽게 할 수 있었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편리했습니다. 좋은 제품이지만 사용 중에 불편하거나 단점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번엔 실제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성능은 향상되었지만 정작과 동일한 외관, 그리고 동일한 크기의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은 고프로의 배터리 지속성에 발목을 잡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엔두로 배터리의 성능은 기존의 파란 배터리보다 확실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더욱 강력해진 고프로 11의 성능을 오래 버텨주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1인치 센서를 사용하는 타사의 제품 배터리를 한 개 사용할 때 빈번하게 엔두로 배터리를 3번 교체해줘야 했던 점은 실제 사용 시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성능의 향상은 발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동일한 촬영 설정 및 환경에서 촬영 지속 시간을 실험했을 때 고프로 11이 고프로 10보다 먼저 발열에 의한 촬영 종료가 발생했습니다. 전작인 고프로 10에서도 경쟁사들에 비해서 발열에 취약했었는데 이번에 고프로 11에서는 큰 개선 없이 출시되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겨울이나 봄에는 괜찮겠지만 주변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올해 여름에는 발열에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거라고 예상되는 12에서는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나 홍보 영상처럼 맑은 야외에서 고프로는 짐벌이 없어도 좋은 동영상 이미지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지만 흐리거나 광량이 부족한 실내에서는 여전히 잔떨림을 영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기계식 짐벌이 아닌 이상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와 작은 센서의 크기에서 오는 한계는 이번 고프로 11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실내의 조명 또는 흐린 날의 야외 상황에서도 잔떨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 사용자들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촬영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구매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프로 10과 11은 동일한 GP2 센서를 탑재하고 있지만 스타트 레일, 라이트 페인팅, 자동차 조명 궤적 촬영 기능을 고프로 10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급 나누기가 고프로 11에서 센서의 물리적인 영역이 커짐에 따른 기능 차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일한 GP2 프로세서가 구현할 수 있는 특수 촬영 설정들이 고프로 10에서 빠진다는 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 급 나누기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고프로 10의 센서가 크기만 다르고 11과 동일한 형식의 센서라면 10비트를 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급 나누기가 계속된다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직관적인 메뉴 구성은 편리해서 좋았지만 저장해놓은 프리셋의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은 아직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각 상황이나 해상도 또는 액세서리에 따라서 프리셋을 저장해 놓았는데 글자의 수에 제한이 있더라도 변경이 가능했으면 유동적으로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셋에서 설정을 바꾸거나 실수로 설정을 변경했을 경우에 변경된 설정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은 많이 불편했습니다. 고정해 놓은 설정값이 일시적인 변경 후에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는 방식이 프리셋의 원래 목적이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타임랩스나 하이퍼랩스에서 세부 설정을 할 수 없는 점도 다양한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아쉬웠습니다. 고프로의 영상에는 자이로 데이터가 함께 저장되어 있어서 센서의 방향성에 근거한 이미지 안정화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보다 안정적인 점은 좋지만 미화로 100불이라는 금액을 주고 별도 구매해야 하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안정화도 잘 되어 있고 사용도 전보다 훨씬 쉬워진 것은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상의 잔떨림 발생 및 크롭에 의한 화질 저하, 특정 비율로 바뀔 때 원본 비율을 잘라내는 등 아직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경쟁사 대비 큰 편에 속하지만 그에 비해서 터치의 정확성이나 사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메뉴 전환 시에 약간의 지연이 있던가 세부 설정 값을 변경할 때 인식 오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으며 사용 시간이 길어지던가 날씨가 건조할 때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0과 11의 출시 초기에 두 제품 동일하게 갑작스럽게 먹통이 되는 현상을 겪었었는데요. 추후에 배포된 펌웨어로 안정화가 되긴 했지만 출시 전에 소프트웨어 안정화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퀵앱을 통해서 녹화 중엔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점도 크게 불편했습니다.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야외에서 촬영 시에 고프로는 견고한 외관과 다양한 화면 비율, 그리고 좋은 품질의 영상을 전달해 줌으로써 아직까지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대와 액세서리 호환도 잘 되고 별도의 하우징 없이도 수중 촬영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점도 실제 사용 시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9, 10, 11 이 3세대에 걸쳐서 동일한 외관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향상된 성능에 대비된 배터리의 성능과 발열 처리는 고프로의 가장 큰 약점이자 단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 가을에 출시되는 제품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한 리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품 협찬이나 제품 광고 없는 리뷰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으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동의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